오후의 햇살이 창가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시간. 양숙희 여사는 아들 내외의 집 좁은 구석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며느리 혜진은 오늘도 거실에서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날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숙희는 그 소음이 무서워 숨을 죽였다. 숙희에게 지난 3년은 지옥과도 같았다. 평생 고생하며 키워온 자식이지만 아내를 잘못 만난 탓인지 아니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인지 아들 성우는 이제 어머니의 존재조차 귀찮아하는 눈치였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숙희는 낡은 벽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며칠 전 아들이 무심코 내뱉었던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아팠다. 하지만 오늘 혜진의 태도는 평소와 달랐다. 며칠 전부터 숙희를 대하는 눈빛이 확연히 부드러워졌고 식사 메뉴에도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이것이 진심일 리 없다는 것을 숙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70년 넘는 인생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혜진은 거실로 들어와 문을 두드린다. 어머니, 낮잠 주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잠깐 시장 좀 다녀오시는 거 어때요? 제가 기분 전환하시라고 용돈 좀 챙겨놨어요. 숙희는 문을 열고 고개를 들었다. 혜진의 얼굴에는 인위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가면처럼 어색했다. 혜진이 건넨 5만 원권 몇 장이 숙희의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세탁기 돌리는 소리도 시끄럽다고 눈치를 주던 며느리였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라니. 숙희는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숙희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 친절 뒤에는 반드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것이었다. 숙희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며느리 혜진은 현관문 틈으로 숙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배웅이 아니라 감시였다. 숙희는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은 한산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필름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숙희는 가방 속에 든 며느리의 돈을 만지작거렸다. 이상했다. 왜 갑자기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 그때였다. 버스의 낡은 라디오 소리가 작게 들려오다가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낯익은 목소리가 숙희의 귓가에 맴돌았다. 죽은 남편의 목소리였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숙희야,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안 된다. 오늘 너를 기다리는 곳은 시장이 아니라 너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터치다. 돌아가서 내 것을 챙겨라. 숙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버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뛸 때마다 귓가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덧. 그 한 단어가 숙희의 이성을 깨웠다. 평소 숙희는 은행 업무나 재산 정리에 대해 무지했지만 며느리가 최근 들어 자꾸만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챙겨달라고 졸랐던 것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자신의 이름으로 돌리려던 며느리의 검은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숙희는 버스에서 급히 내렸다.
시장 방향이 아닌 자신이 평생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비상금이 있는 은행으로 발길을 돌렸다. 은행에 도착한 수키는 창구에 앉아 자신의 모든 자산을 조회했다. 김 대리는 수키의 예금 통장을 보더니 놀란 눈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며느리 혜진이 지난주 수키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와서 모든 계좌를 체지하고 자신의 계좌로 이전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직 수키의 실물 신분증이 없어서 처리가 보류되었던 상태였다. 수키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식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파멸뿐이었다. 그러나 수키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수키는 김 대리님,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정지하고 새로운 계좌로 전부 이체해 주세요.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알려주세요. 수키는 은행을 나오며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로 당당하게 걸었다. 아들 내외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녀는 평소 눈여겨봐 두었던 지역 사회 복지관으로 향했다. 이제는 얹혀 사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했다. 며느리의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완전히 걷어차 버린 것이다. 수키의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왔다. 비록 자식과는 멀어질지라도 이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수키는 시장에서 사지 못한 물건 대신 자신의 당당한 미래를 담은 가방을 챙겨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양수키 여사는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마치고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따뜻했다. 손에는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장치가 담긴 통장과 문서들이 들어있는 가방이 쥐어져 있었다. 평생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았던 수키였다. 아들 성훈을 키우며 가슴 졸이던 날들, 며느리 혜진의 차가운 눈총을 견디며 지냈던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그 모든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기로 했다. 수키는 복지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수키가 예전부터 눈여겨봐 왔던 곳이었다. 노인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기술을 배우며 남은 생을 설계하는 곳. 수키는 그곳에서 비로소 양수키라는 자신의 이름을 찾고 싶었다.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수키의 발걸음에 맞춰 흔들렸다. 잡초조차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숨죽이며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키는 길가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갠 하늘이 수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푸르고 높았다. 양수키는 가방을 고쳐 매며 스스로에게 작게 다짐한다. 그래, 수키야, 이제는 늦지 않았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남을 위한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한, 그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당당한 삶을 살자. 수키는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수키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곳에서 단기 거주하며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사는 수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는지 밝은 미소로 수키를 환영했다. 수키는 그날 저녁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작별을 구했다. 아들의 당황하는 목소리, 며느리의 비명에 가까운 항의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수키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이제 연결고리는 끊어졌다. 그동안 수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수키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다. 수키는 복지관의 창가에 앉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맛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복지관에서의 생활은 수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아침마다 건강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서예를 배우며 마음을 다스렸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불현듯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수키는 방 안의 조명을 조금 더 밝게 켜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때마다 잊었던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혹은 온기로 느껴지며 수키의 마음을 다독였다. 남편은 생전에 참 말이 없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수키가 힘들 때면 늘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다. 사후 세계에서 수키를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이 오늘날 수키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용기의 원천이었음을 수키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남편의 인연은 수키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맺어진 가장 단단한 뿌리였다. 며느리의 탐욕으로부터 수키를 보호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 수키가 쌓아온 정직함과 인내,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하늘에 닿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키를 도운 것이었다. 수키는 자신이 겪은 사건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것은 삶이 준 귀중한 교훈이자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하늘의 명령이었다. 양수키는 서의 붓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한다. 여보, 당신이 거기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수키는 서의 연습지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 혜진은 아마도 지금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다. 아들 성훈 또한 어머니가 사라진 빈자리를 느끼며 그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키는 그들의 반응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수키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아서 썩어가는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를 피울 수 있는 꽃씨로 쓰이기를 바랐다. 그것이 수키가 선택한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삶의 방식이었다. 수키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로 맑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난 수키의 노년은 이제 막 시작된 봄날처럼 싱그러웠다. 복지관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수키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들 내외에게 주기 위해 모아두었던 작은 집과 쌈짓돈은 모두 수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었다.
수키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과 재단 정관을 꼼꼼히 살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 돈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쓰이느냐가 중요했다. 수키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을 만나기 전 공부가 간절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 아픔을 기억했다. 수키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수키 장학회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재단 설립 과정은 쉽지 않았다. 서류 작업도 많았고 며느리 혜진이 재단 설립 소식을 듣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수키는 굴하지 않았다. 이제는 예전에 그 위축된 수키가 아니었다. 며느리의 악다구니 앞에서도 수키는 흔들림 없이 법적인 절차를 고수했다. 그 과정에서 수키는 자신이 그토록 강한 사람이었음을 새삼 확인했다. 자식들에게 퍼주기만 하던 바보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현명한 주체가 된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재단 설립 서류를 건네며 수키에게 말한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수키는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웃음은 단순히 기쁨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고통을 모두 씻어내는 승리의 미소였다. 며느리 혜진은 더 이상 수키를 건드리지 못했다. 수키의 재산은 이미 재단 명의로 넘어갔고 그녀는 더 이상 혜진이 탐낼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느리의 친절은 쌈짓돈이 사라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수키는 개의치 않았다. 혜진이 보여준 그 친절의 실체를 이미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제 수키에게 남은 것은 당당한 미래뿐이었다. 수키는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하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서예의 연습에 몰두한다. 먹을 갈고 붓 끝에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은 수키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성취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수키는 자식의 그늘이 아닌 스스로 만든 밝은 태양 아래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남은 여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다. 장학재단 설립이 공식화되고 언론에 짧게나마 소식이 보도되자 혜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우아한 며느리 가면을 쓰지 않았다. 수키가 머물고 있는 복지관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복지관의 고요한 아침을 깨트리는 채진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는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수키가 자신의 몫을 가로챘다며 도둑질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혀를 찼지만 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간 돈 그 자체였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수키의 마음은 참담했다. 자신이 30년을 넘게 며느리로 그리고 어머니로 살아오면서 정을 쏟았던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서 괴물처럼 변해 있는 모습이 슬펐다. 수키는 천천히 복지관 정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비굴하지 않았다. 당당한 어깨와 똑바로 뜬 눈으로 수키는 혜진을 마주했다. 혜진은 수키가 나오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복지관 직원들이 제지했고
수키는 혜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수키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 장면은 채진에게 있어 씻을 수 없는 수치였고 수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의 영혼을 억압하던 굴레를 완전히 부수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박혜진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씩씩거린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단을 만들다니요. 그 돈 사실은 우리 애들 교육비로 쓰려고 했던 거 다 아시잖아요. 당장 취소하세요. 양수키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혜진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사랑이었지. 너의 탐욕을 채울 도구가 아니었다.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내 스스로 다시 시작할 거다. 2번 다시 나를 찾아와 소란 피우지 마라. 수키의 단호한 말에 채진은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수키가 이토록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수키는 혜진을 뒤로 하고 다시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따라오는 혜진의 비명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수키는 귀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죽은 남편의 온기가 다시 한번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혜진과의 지긋지긋한 악연도,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던 자식에 대한 미련도 그렇게 깨끗이 정리되었다. 혜진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수키의 평온한 미소뿐이었다. 이제 수키는 복지관의 사람들과 함께 내일 있을 장학금 전달식을 준비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수키에게는 비로소 인생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장학금 전달식 날, 복지관 당당은 꽃향기로 가득 찼다. 수키는 정갈하게 다림질한 옷을 입고 단상 위에 섰다. 단상 아래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은 수키의 손주뻘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망울은 수키의 젊은 시절만큼이나 초롱초롱했다. 수키는 자신의 재산이 1푼 2푼 모여 이 아이들의 꿈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단상 위에서 내려다본 학생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수키는 준비해 온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수키가 70년 인생을 살며 얻은 지혜와 스스로 고통을 이겨낸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학생들도 수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느꼈는지 수키가 말을 마칠 때마다 힘찬 박수를 보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 하나가 수키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 학생의 따뜻한 손길에서 수키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다시 찾은 것만 같았다. 그것은 아들 부부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순수하고 정결한 사랑이었다. 수키는 그 학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수키의 자식이자 손주가 된 것 같았다.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이 소중한 기회에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양수키는 따뜻하게 웃으며 학생의 손을 꼭 잡는다. 그래, 공부가 전부가 아니란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는다면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학생이 자리를 뜨고 강당의 조명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수키는 잠시 단상 위에 머물렀다. 그 순간 강당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수키의 등 뒤로 후광처럼 비쳤다.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도 오늘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수키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리고 이 길이 자신이 가야 할 마지막 정착지임을 확신했다. 강당 문이 열리고 다른 학생들이 수키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다. 수키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순간 수키의 얼굴에는 70년 세월 중 가장 찬란한 미소가 피어났다. 이제 그녀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비록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는 끊어졌지만 그 자리에 더 큰 세상이 채워졌음을 수키는 실감했다. 복지관에서의 생활은 수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복지관 식구들과 장학생들, 그리고 재단을 돕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다. 수키는 더 이상 며느리의 구박을 받던 방구석에 처박힌 노인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여 장학생들의 편지를 읽고 고민을 들어주는 친절한 수키 할머니로 살았다. 사람들은 수키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키의 이야기는 복지관을 넘어 지역 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수키를 보며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수키는 그 말에 그저 수줍게 웃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아주 단순하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밥을 짓고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고 저녁에는 조용히 서예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단순함 속에 얼마나 큰 평화가 담겨 있는지 수키는 이제야 알았다. 아들 성훈과 며느리 혜진은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가끔 그들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수키는 더 이상 그들의 안위나 불행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수키는 이제 자신의 진짜 가족, 즉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과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수키가 선택한 가장 현명하고 당당한 노후의 지혜였다. 복지관 식구는 수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정하게 말한다. 수키 어머니, 오늘따라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재단 일이 힘드실 텐데도 어쩜 그렇게 매일 싱글벙글이세요? 양수키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는다. 그저 하루하루가 감사할 뿐이에요. 내 것을 내어놓으니 오히려 더 큰 행복이 들어오더군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 그런가 봐요. 수키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인생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비록 뒤늦은 깨달음이었지만 남은 생을 이렇게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이 되면 수키의 방은 따뜻한 등불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일기장에 오늘 하루의 감사한 점들을 기록하며 하루를 마쳤다.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희망과 사랑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했다. 수키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 뒤에 존재하지만 빛이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수키의 당당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들은 언젠가 더 큰 나무가 되어 세상 곳곳에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수키는 그렇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채워가고 있었다. 수키 장학회는 이제 단순한 장학 재단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지식과 희망이 교차하는 허브로 자리 잡았다. 며느리 채진과의 지루한 공방전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긍정하고 타인의 삶을 응원하는 수키 여사의 맑은 기운뿐이었다. 수키는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에 출근해 장학생들의 편지를 직접 읽었다. 그 편지들에는 단순히 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수키를 보며 느꼈던 감동과 자신의 꿈에 대한 다짐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수키가 며느리에게서 받았던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고 고귀한 위로였다. 어느 날 수키는 재단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다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뜻없이 헌신해야만 했던 그 시절의 수키. 만약 그때 자신에게도 누군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수키는 금세 고개를 저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매민 손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었다. 수키는 펜을 들어 한 학생의 편지에 정성스럽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나레이션의 울림처럼 수키의 인생 이막은 그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로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었다. 장학생 민주는 수키의 손을 잡으며 다짐하듯 말한다. 할머니,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당당함과 배려를 저도 사회에 나가서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양수키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토닥인다. 민준아, 공부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너의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너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거야. 나도 너를 보며 매일매일 배우고 있단다. 수키는 민준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예전의 수키라면 이런 고마움에 벅차 며느리나 아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수키는 그저 마음속에 그 온기를 고이 간직할 뿐이다. 자식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그 갈증은 이제 타인을 향한 베풀므로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사무실 벽면에는 수키가 직접 쓴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당당한 노후라는 글귀가 유독 빛났다. 수키는 재단의 운영진들과 함께 더 넓은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멈추지 않는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녀의 일상은 더 이상 얹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는 존재로서 단단하게 뿌리 내렸다. 수키의 삶은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둔 깊은 맛이 나는 장마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진한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수키를 보며 수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였고 그녀는 그 이름이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수키가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예고도 없이 불청객이 찾아왔다. 바로 아들 성훈이었다. 혜진이 떠난 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었다. 성훈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수키는 눈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아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내 아이. 하지만 수키는 그 순간 과거에 그 나약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사무실 안쪽의 작은 접견실로 안내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수키는 아들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아들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며느리 채진과의 이혼 소식과 자신의 경제적 파탄을 고백했다. 수키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차분함을 유지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처지에 마음 아파하며 재산을 털어주려 했을 수키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돈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야말로 아들을 다시 나태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길임을 수키는 알고 있었다. 박성우는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작 어머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혜진이 말만 듣고 어머니를 너무 홀대했어요. 이제 갈 곳도 없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양수키는 차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성훈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어머니이기 이전에 장학재단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약속된 것이야. 너의 방황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수키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성우는 어머니의 그 차가운 듯하지만 올곧은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사무실을 나서며 비로소 자신이 어머니를 잃었음을,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구원할 기회조차 스스로 걷어찼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수키는 아들이 떠난 자리를 보며 가만히 숨을 골랐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수키는 자신의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레이션이 말하듯 인생은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발로 서는 법을 배우는 길임을 수키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들이 떠난 후 수키는 깊은 산사의 종소리 같은 평온을 느꼈다. 성훈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훌을 털어버린 지금 수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재단 사무실 밖으로 나와 복지관 정원을 거닐었다. 봄꽃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피어나 있었다. 어떤 꽃은 작고 어떤 꽃은 크지만 모두가 자기만의 속도로 피어나고 있었다. 수키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의 굴레 속에서 억눌려 지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자신의 빛깔을 잃지 않는 꽃이 된 것이다. 그날 밤 수키는 일기장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글을 남겼다. 내가 준 것은 사랑이었고 내가 받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라는 문장이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다. 수키는 이제 며느리나 아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배우게 해준 도구이자
거울이었을 뿐이다. 수키는 복지관의 노인들과 함께 나눌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갈망도 없었다. 오직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이 수키가 도달한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나약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주도하는 하나의 당당한 거목처럼 보였다. 양수키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고맙다. 나의 지난 시간들아, 너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는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의 주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겠다. 복지관 동료 최 여사가 다가와 수키의 어깨를 감싸며 웃으며 말한다. 언니, 오늘따라 얼굴이 정말 빛이 나네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예요? 다들 언니를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답니다. 수키는 최 여사의 손을 꼭 잡고 밝게 웃었다. 비결이라 할 것도 없었다. 그저 남을 기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소리에 집중한 것뿐이다. 수키는 자신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했다. 다음 날 수키는 장학 재단의 이사회 회의를 주재했다. 더 많은 청년에게 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안을 발표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그녀의 열정에 감동했고 그 누구도 수키가 과거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의심하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당당함과 미래의 희망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수키의 인생 이막은 이제 완전히 정착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를 넘어 자식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빛이 되었다. 나레이션의 마지막 구절처럼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척한 이 당당한 노후의 풍경 그 자체였다. 수키는 오늘 밤 다시 한번 깊고 평온한 잠에 든다. 내일 아침 다시 피어날 자신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수키가 복지관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제는 수키 여사라는 이름보다 수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수키는 재단 창립 초기부터 고관해오던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아들 성훈의 어릴 적 사진들과 며느리 혜진과 처음 만났던 날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상자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고 눈물이 맺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수키의 눈에는 오직 지나간 인연에 대한 담담한 회한만이 머물렀다. 수키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 아이가 자라나 지금의 성운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수용하고 흘려보내는 과정이었다. 수키는 상자 안에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했다. 낡은 옷까지, 먼지 앉은 편지들,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감 도장들. 이 모든 것들이 한때는 수키의 인생을 짓누르는 짐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지나간 풍경일 뿐이었다. 수키는 그 상자를 밖으로 들고 나가 재활용 쓰레기장에 놓아두었다. 상자가 손에서 떠나는 순간 수키는 마음속의 마지막 앙금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양수키는 낡은 상자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한다.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분명 내 인생의 한 조각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그만하자. 나는 새로운 내일로 가야 하니까. 복지관 자원봉사자 지영가 다가와 수키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 선생님, 오늘따라 표정이 참 맑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까지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수키는 지영의 말에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수키에게 찾아온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재산의 정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였다. 수키는 더 이상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치부하지 않았고 자신의 실패를 자식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다. 오직 현재의 자신만이 존재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저 별들 중 어디쯤에 남편이 머물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리움에 사무치기보다는 그가 지켜보고 있다는 든든함을 더 크게 느꼈다. 수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정리되어 갔다. 복잡했던 인간관계의 끈을 하나씩 풀고 오직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수키가 찾은 인생의 정답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늙은이의 쓸쓸함이 아닌 숲을 지키는 고목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재단 운영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수키는 복지관의 노인들과 함께 소소한 여행을 계획했다.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번 해보지 못했던 노인들을 모시고 봄 기운이 완연한 산자락 아래의 사찰로 향하는 길이었다. 버스 안에서 노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웃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수키는 그 풍경을 창가에서 바라보며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수키의 인생 이막은 돈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만든 정원이었다. 사찰에 도착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던 중 수키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걷던 길을 떠올렸다. 그때는 가난과 빚 때문에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마음껏 웃어보지 못했던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옆에는 함께 웃어줄 이웃들이 있었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수키는 산사의 종소리를 들으며 합장했다. 그녀의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부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지만 수키는 그 고통조차 지금의 평화를 위한 자양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양수키는 맑은 산 공기를 들이마시며 동료 노인들에게 말한다. 우리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바람 쐬니 정말 좋네요.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숨 쉬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요. 동료 노인박 할머니는 수키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힌다. 수키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대접받으며 살아요. 수키 씨가 없었으면 우린 아마 구석방에서 늙어 죽었을지도 몰라. 정말 고마워요. 수키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이 수키가 그토록 갈망했던 삶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지 않는다. 대신 오늘 점심 식사 메뉴를 고민하고
재단 학생들의 편지를 읽으며 내일의 희망을 계획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사찰을 내려오는 길. 수키는 자신의 발자국이 남긴 길을 뒤돌아보았다. 그 길은 비록 굽이굽이 험난했지만 결국 이곳 평화에 닿아 있었다. 그녀는 남은 삶을 이 평화를 나누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 복잡했던 세상의 굴레는 이제 수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오직 주인공으로 서 있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이제 수키에게 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휴식이며 아침은 걱정이 아니라 기회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이 자유는 어떤 황금보다 귀중하고 찬란한 것이었다. 마지막 장을 정리하며 수키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갓 피어난 꽃처럼 맑고 힘이 넘쳤다. 지난 시간 동안 수키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까지.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녀는 잃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은 것뿐이었다. 수키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식의 칭찬을 바라던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당당히 펼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우뚝 섰다. 복지관의 많은 사람들은 수키를 보며 삶의 희망을 찾고 재단의 학생들은 그녀를 보며 미래를 꿈꾼다. 이것이 수키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펜을 들었다. 인생은 나를 찾아 떠나는 가장 긴 여행이다. 나는 이제 여행을 마치고 나라는 존재와 마침내 친구가 되었다. 수키는 그 글귀를 마침표 찍으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힘으로 숨쉬고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키의 인생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녀는 재단 사무실 문을 열고 희망찬 아침 햇살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세상의 모든 억눌린 이들에게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응원이었다. 양수키는 창밖을 향해 활짝 웃으며 말한다. 그래, 이게 바로 나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롯한 양수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을 살고 있다. 학생들은 수키에게 달려와 인사를 건네며 말한다. 선생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저희와 함께 산책하러 가요. 선생님과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그들의 외침에 수키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수키가 택한 노년의 지혜이자 당당한 삶의 증거였다. 그녀의 발자국은 뒤에 남지 않고 앞을 향해 더 넓고 깊게 퍼져나갔다. 세상의 시선이나 가족이라는 굴레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자신이 선택한 길, 자신만의 향기를 지닌 삶이 있을 뿐이다. 수키는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의 모든 편견을 뚫고 빛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곳에 있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어 계속 타오를 것이다. 수키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세상에 마지막 말을 건넸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오직 당신을 믿고 당신을 위해 살아가라. 수키의 당당한 인생은 이제 평화로운 마침표를 찍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쉼표가 되었다.
그녀의 삶이 곧 감동이고 그녀의 존재가 곧 희망이었다. 그렇게 수키는 자신의 아름다운 노후를 완성했다.